1970년대의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창 미국 시민들에게 욕을 처먹고 있을 때입니다. 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야 항상 종합선물 세트급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당시 카터의 경우엔 그 선물 세트가 만들어진 게 단 하나의 사건이 여파로 발생한 것들이었죠. 바로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 때문이었어요. 일단 이란 혁명 때문에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 오일 쇼크로 인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나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에겐 경기 호황 상태엔 물가가 오르고 경기 불황 상태엔 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경기 불황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뭐냐 이것은? 경제가 불황인데 어째서 물가가 올라가지? 이게 내가 그동안 알던 경제? 아, 모르는가?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너희 경제학자들이 먹을통을 까부수는 용도지. 그리고 이란 혁명으로 인해 도피 중인 팔라비 왕이 입국을 허가한 결과로 이란이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을 포함한 52명의 미국 시민들이 이란 무슬림 추종자 학생들에 의해 인질로 잡히는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 자체가 당연히 대통령한테 좋을 리는 없지만 지미 카터에겐 특히나 치명상으로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이 1년 이 사건들이 하필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이던 와중에 터졌다는 겁니다. 그나마 인질 석방에 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가 싶었지만 안돼, 안 돌려줘. 돌려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갑자기 호메이니가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아니 진짜 이건 억까라고 씨. 협상은 파국을 맞이했고, 언론에선 날짜가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숫자를 올려가며 넌 조졌다 스택을 쌓는 데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국민을 버린다며 넌 진짜 좆됐다 게이지를 올리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카터의 내 재산 진짜로 엿됨 지수도 갈수록 높아져만 갔죠. 결국 카터는 대중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죠. 작전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일단 델타포스와 레인저 부대를 수송기에 나눠 태운 뒤 이란 영내에 진입합니다. 그 후 데저트1에 착륙해 미 해군이 헬기와 만난 뒤 헬기에 급유를 해줍니다. 그 사이 전투부대는 헬기로 갈아타 테헤란 근처 산악지대 데저트2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방어까지 대기한 뒤 트럭과 버스를 타고 도시로 진입하여 인질들을 구출합니다. 구출이 완료되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이동한 뒤 수송기로 갈아타고서 이집트로 탈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작전 그냥 보기에도 존나게 복잡하지 않나요? 참고로 세부 내용들은 다 뺀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작전이 이 꼬라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군부 간의 경쟁 때문이었죠. 이 사건이 주목도가 정말로 개쩌는 만큼 작전이 성공으로 얻을 이득을 생각한 군부들이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그렇게 이 작전을 보면요, 델타포스, 레인저 부대, CIA, 기타 등등 육해공이 몽땅 다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해양경비는 왜 여기? 하지만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작전 짜는 대가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980년 4월 24일 대망의 작전 개시일이 왔습니다. 병력과 장비 그리고 연료를 챙긴 C-130 수송기가 데저트1에 착륙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억가급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장소에 43명의 승객을 태운 이란이 민간 버스가 온 겁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레인저들에 의해 억류되죠. 근데 그로부터 몇 분 뒤에 이번엔 웬 트럭이 다가오는 거예요. 레인저들이 이 트럭 또한 억류를 하기 위해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 트럭이 그냥 쌩까고 탈출을 시도했죠. 해서 그들은 로켓포를 쏴서 트럭을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 트럭을 몰던 사람들 사실 기름을 몰래 반출하던 중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밀반출이 걸린 줄 알고 내다 튀려던 거였죠. 그리고 정말 당연하게도 이들이 탄 트럭은 연료 탱크 트럭이었고요. 이 트럭이 로켓포에 맞아 터지니 그 폭발과 화재는 엄청난 장관을 이루었죠. 주변 수킬로미터에 걸친 야간 풍경을 아주 환히 비추어줄 정도로요. 근데 다행히도 이 폭발 덕분에 길을 잃고 헤매던 헬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란 사람들도 이걸 보고 군대에 신고를 했지만요. 그래도 뭐 어찌저찌 헬기까지 데저트1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라? 8대가 와야 되는데 6대만 왔어요.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치에서 출발한 8대의 헬기는 오던 도중에 갑자기 6번 헬기의 센서가 로터블레이드에 균열이 있다는 감지를 하게 되어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 헬기는 결국 버리게 되죠. 그렇게 7대의 헬기가 다시 출발을 하는데, 아니 이번엔 도중에 모래폭풍을 만나요. 이로 인해 5번 헬기는 비행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아 임무를 포기하고 항공모함으로 되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6대의 헬기만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2번 헬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 작전에 투입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작전 가능한 헬기는 5대 뿐이죠. 근데 탈출 인원수를 생각하면 적어도 6대의 헬기가 있어야 했어요. 지휘관들은 급히 회의를 했지만 파일럿은 2번 헬기, 였었던 시한폭탄이 사용을 거부했으며 지상군 현장 지휘관 역시 구조대의 규모를 줄이는 걸 거부했죠. 결국 임무는 뭔가 해보기도 전에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이죠, 억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철수를 하건 뭐라건 간에 일단 헬기에 연료가 없어서 급유를 해야 됐죠. 4번 헬기 급유를 위해 3번 헬기가 자리를 바꾸려 이동하는데 먼지 구름에 휩싸인 3번 헬기 파일럿이 그만 자신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앞에 있던 수송기에 꼬라박게 됩니다. 그렇게 장관이 대폭발과 화재는 다시 한번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승무원 8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게다가 이 폭발로 인해 다른 헬기마저 손상이
상황이 생겨 결국 그들은 남은 5대의 헬기도 몽땅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통상적이라면 이 5대의 헬기들을 폭파시켜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 억가로 봤을 때 이거 터트리다 탄약 유폭으로 에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 한 편 쓰게 될 판국이라 그냥 버리고 갑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억가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뒤늦게 도착한 이랑군은 공짜 헬기 2대를 얻었고 지미 카터의 재선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 공짜 헬기는 못 참지.